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이제 직류기의 효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직류기의 효율. 자, 우리 학생들 요약집 5페이지 보시면 되겠어요. 5페이지 보면은 철선 또 동선 나와 있죠. 철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죠. 철에서 나오는 손실이다. 그리고 철이와 놀자, 그 다음에 희규와성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히스테리 손실은 규소강판을 사용하여 주고 와류손에는 성층철심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선을 공부할 거예요. 동선은 철이 아니라 여기는 구리동자예요. 구리동. 그러니까 구리선에서 나는 손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기구를 사용하면은 어때요? 이 구리선을 통해서 전선이 흐르게 되고 그것은 어때요? 사용량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 손실이 되는 거고 I제곱 R이 돼서 그래서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어떤가요? 손실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전류에 의한 손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기계손이 있는데 기계손은 이제 풍손이라고도 해요. 풍손. 예를 들어 발전기나 전동기나 이렇게 고속으로 회전하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쓰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 날개가 닳아져 있죠. 놀랍게도 그런 것은 바람에 의한 손실이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다음 중 기계 손실은 뭐냐 그러면 답을 풍손입니다. 이렇게 써야겠습니다. 알겠죠? 기계에 의한 손실이 풍손이다. 또 그 외에도 표류부하선 이런 것이 있는데요. 부하의 변함에 따라서 현저하게 변하는 손실을 표류부하손이라 한다. 또 특징은 이제 잡아내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손실값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측정했을 때는 이 근처에 있어. 근데 조교님이 측정하니까 손실값이 또 다른 데 있죠. 또 내가 측정하니까 또 다른 곳이야. 이렇게 측정값이 달라져. 어때요? 이렇게 값이 막 변동하죠. 표류한다 이렇게 외워도 되겠어요. 값이 계속 변해서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표류하니까. 그래서 표류부하손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율에 대해서 배울까요? 효율.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선생님 효율이라 하면 그런 걸 왜 우리가 배워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효율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겠어요? 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100만 원어치를 기계에다 집어넣는데 5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된가요? 망한 거죠. 효율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50만 원을 망해버리니까요. 근데 그 옆에 기계는 100만 원을 넣었는데 95만 원어치 나온다 해보세요. 아주 효율이 좋은 기계죠. 그래서 바로 효율을 우리가 따진 이유는 얼마만치 우리가 손해를 보느냐, 돈 손해가 얼마냐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효율이 높은 걸 쓰겠습니다. 우리가 재밌게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나 급한 일 있어 그래서 10만 원을 꿔주래요. 10만 원 꿔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주 효율이 좋아요. 그 다음날 딱 10만 원을 나한테 갚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근데 또 다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아주 성격이 좋아서 나 뭔 일 있어 10만 원 좀 해줄래? 그래서 비상금 10만 원을 했는데 아니 곧 2, 3일 후에 갚는다 해놓고 지금 석 달이 됐는데도 안 갚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정 하니까 짜증내다가 10만 원 줬는데 5만 원밖에 안 돌려주면서 짜증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 친구는 효율이 너무 안 좋죠. 나한테 벌써 5만 원 손실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효율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효율 공식은 어떻게 따지냐면요. 그러니까 돈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효율이란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자, 입력분의 출력. 자, 알겠죠? 내가 기계에다가 100만 원어치를 넣었는데 기계에서 얼마치 나왔냐 이거죠. 100만 원을 넣었는데 얼마가 나왔냐 이거예요. 알겠죠? 더 많이 나오진 않겠죠. 그러게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90만 원이 나왔냐 50만 원이 나왔냐 이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전기나 변압기 같은 것은
출력을 가지고 따진답니다. 알겠죠? 선배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있어. 야, 이번에 사장이 발전기를 새로 사왔는데 그건 출력이 얼마짜리 돼?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아, 그러구나. 발전기 같은 것은 나오는 출력값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계산한다. 이렇게 알아야겠어요. 전동기는 반대랍니다. 전동기는 전기가 들어가는 그 입력값을 가지고 항상 계산을 해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발전기는 출력값으로 계산하고 전동기는 입력값으로 계산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자, 출력값으로 계산하는데 발전기 변압기는 출력값으로 계산하는데 입력분의 출력이 이렇게 쓰면 출력은 그대로 쓰니까 놔두죠. 근데 이것이 문제네요. 이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자, 입력 100만 원은 출력 95만 원 더하기 손실 5만 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입력값이 들어가서 출력 100만 원을 이렇게 기계에다 넣었는데 출력이 95만 원어치 되고 손실이 5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100만 원 입력은 출력 95만 원에 손실 5만 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입력 대신에 출력 플러스 손실 이렇게 쓴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규약 효율이라 하는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다. 그 다음에 발전기 변압기는 출력식으로 쓴다.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 놓으세요. 이런 것들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요. 전기기사, 산업기사, 기사 이런데 무수히 나오니까 연습을 잘 해놓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전동기 봐볼까요? 전동기도 입력분의 출력이라고 쓸 수 있는데 얘는 입력 위주로 쓰니까 어떻게 대한가요? 입력은 그대로 쓸 수 있죠. 근데 이것이 문제네요. 자, 출력을 입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것은 입력에서 손실을 빼줘야 출력하고 같은 값이랍니다. 예를 들어 95만 원은 출력 95만 원은 입력 100만 원에서 손실 5만 원을 빼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도 시험을 봤는데 틀렸어요. 이제 마음은 급하고 시험은 나오고 잘 안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선생님이 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엄마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엄마가 도와줄 수 없잖아요. 시장에 뭐 이렇게 장 보러 가시는 엄마가 어떻게 시험장에 있는 아들을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틀렸죠. 어쨌거나 시험은 그렇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꼭 천천히 시험에 보면은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효율하면 입력분의 출력을 먼저 써라. 그 다음에 발전기 변압기는 출력을 그대로 놔두고 입력을 출력으로 환산을 해서 출력 플러스 손실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고, 전동기 같은 경우는 입력은 그대로 놔두고 출력은 못 쓰니까, 전동기는 입력으로만 쓰니까 입력에서 손실을 어떻게 하면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연습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직류기의 최대 효율 조건에서 한번 해보게요. 최대 효율 조건은 부하선과 무부하선이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먼저 부하선과 고정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손실값이 철선 같은 손실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쓸 때 어떻게 되냐? 일정한 값이 나와요. 일정한 손실이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컴퓨터를 키든 안 키든 똑같아요. 심지어 컴퓨터를 껐는데도 손실은 똑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일을 하든 안 하든 똑같은 손실이 일정하게 나온다. 이런 철선 같은 것은 그래서 고정됐다, 고정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부하손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 부하가 없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밤새. 그런데도 이렇게 꾸준히 손실이 나오는 것을 무부하손, 아무 일을 하지 않으니까 무부하손, 일정 고정급이 나온다 해서 고정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아침에 출근하니까 아가씨가, 예쁜 아가씨가 이제 막 컴퓨터 켜고 일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딱 올라가죠. 이렇게. 아가씨가 놀면은 이렇게 천천히 갈 것이고, 열심히 일하면 세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 값이 막 변동을 해요. 그래서 가변손이다. 이렇게 합니다. 가변이란 것은 변한다. 이런 거예요. 변한다. 변한다. 값이. i제곱r. 변한다. 또 동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일을 할 때 발생하니까 부하손이죠. 일을 할 때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대 효율 조건은, 직류기의 최대 효율 조건은 뭐냐? 시험에 잘 나오는데 부하손이 무부하손이다. 이렇게 최대 효율 조건을 기억해야겠어요. 부하손이 무부하손이다. 자, 옛날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깽영화가 있었어요. 깽영화. 그래서 이제 한 두목이 다른 두목을, 야, 친구야, 좀 도와줘. 어디 쳐들어가려고 그래. 딱 그런데, 왔어요. 와서 딱 봤는데, 부하들이, 깽 두목 하나는 기관총을 갖고 왔는데, 부하들이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가 무부하예요. 아무 빈손으로 없어요. 야, 왜 그렇게 왔어? 그러니까, 저것들은 총도 잘 못 쏘니까 그냥 총알만 낭비하니까 그냥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뭐 그런 식으로 혼자 쌍 기관총이죠. 그러니까 부하손이 무부하손이다. 오히려 그때 최대 효율이다. 이렇게 외워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하손과 무부하손이 만나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다면 여기가 만나는 점이 되겠네요. 여기가 바로 직류기의 최대 효율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봐볼까요? 그 다음 봐보면은 이렇게 온도와 관련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장치 뒤에를 뜯어보면은 이렇게 철판이 있습니다. 명판이 있고 그 안에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고 또 사용하는 전격 전압이 얼마다, 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전격 220V에서 써라. 그러면 220V 써야 되죠. 만약 380V에다 넣으면 어떻게 됐어요? 기계가 타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해진 규격, 공장에서 정해진 규격을 뭐라 한다? 전격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전격이 있었어야 안전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또 YAEBFHC 이렇게 해가지고 절연물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절연물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기계장치가 있는데, 어떤 기계장치가 있으면은 이 기계장치에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절연체래요. 절연을 했다. 전기가 안 통하게. 전기가 통하면 손댔을 때 사람이 죽잖아요. 전기가 안 통하게 딱 쌓아놓은 이런 것들이 온도에 너무 많이 열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타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고 허용 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계에 최고 허용 온도가 얼마입니다 라고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YAEBFHC인데 한번 쉽게 외우는 법을 한번 해볼까요? 자, Y는 자 이렇게 0을 써요. 그럼 어떻게 된가요? X자같이 됐죠? 그래서 90도예요. 자, A는 이렇게 해서 105도, E는 2니까 120도, B는 이렇게 해서 130도, F는 155 이렇게, H는 180 이렇게. 알겠죠? C는 180 이상. 이렇게 해서 이것만 보고도 이 기계장치는 이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위험하다, 타버릴 수 있다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모터에 2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이 기계장치는 120도가 최고 허용 온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상승 한도라는 것도 있어요. 상승 한도. 그 얘기는 자 이제 4자가 40도가 기준 온도다 보니까 이 4를 뺀 거예요. 4. 알겠죠? 40을 빼준 것이다. 상승 한도는. 90에서 40을 빼면 50이죠. 105에서 40을 빼면 65, 120에서 40을 빼면 80, 130에서 40을 빼면 95, 155에서 40을 빼면 115, 180에서 40을 빼면 140이죠.
그래서 어떤 기준 온도인 40도를 기준으로 빼준 것을 다시 또 상승 한도 값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자, Y종이다. Y종의 상승 한도는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시험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자, 먼저 최고 허용 온도를 먼저 찾아야 되죠. 90도구나, Y는. 자, 거기서 상승 한도니까 40도, 4자, 40이 빠져서 50이야. 이렇게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크 효율 측정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토크와 효율을 측정한다. 자, 우리 모터는 어때요? 토크가 세야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측정해 보자 이 말이에요. 토크, 회전하는 힘.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막 이렇게 회전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걸 돌리는 힘이 얼마나 센가 측정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토크 효율 측정법에는 이렇게 동력계라는 것이 있어요. 동력계, 동력장치나 보조적인 전동기나 보조적인 발전기 같은 기계 장치를 쓰고 또 어떤 브레이크 장치를 이용해서 그 파워, 돌아가는 힘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장에다 몇 번 연습해서 토크라는 것은 회전하는 힘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시험 문제를 한번 봐보게요. 자, 시험 문제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보면은 60번부터 볼까요? 60번. 다음 전격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뭐냐 그랬죠? 전격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연속 전격이라 해요. 연속 전격. 왜 그럴까요? 자, 우리 가정집에서는 선풍기를 돌릴 때 어때요? 우리 선풍기를 돌릴 때 1시간이나 뭐 5시간 쓰죠, 보통. 그러나 공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에서는 어때요? 계속 기계가 돌아가면 계속. 알겠죠? 계속. 그러니까 뭐 3교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교대다 그러면은 공장 직원들은 8시간 단위로 이렇게 오죠. 3교대로 교차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교대가 되지만 기계는 어떻게 돼요? 계속 돌아가는 거죠. 방직 공장이 됐든 뭔 공장이 됐든 기계는 계속 돌아가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쓰는 그 전격을 가장 많이 공장에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기가 있는데 저 이 기계는 5시간만 쓰면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죠? 그래서 연속 전격을 많이 쓰인다. 60번. 그 다음에 61번 전압 변동률 값은 얼마인가 그랬죠? 전압 변동률 공식이 있어요. 전압 변동률 공식. 자, 전압 변동률 공식이 있는데 전압 변동률 공식은 Vn분의 V0 마이너스 Vn이에요. 알겠죠?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연습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 자, 뽕알 달린 남자친구하고 그 애인이 패밀리랜드 같은 데 놀러 간 거죠. 벤치 위에 앉아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뭐예요? 애인 혼자서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넣어줘야 한다. 그러면은 이 식으로도 시험에 잘 나올 뿐만 아니라 넣으면 됩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전격 전압이 100V래요. 전격 전압이 100V고 그 다음에 무부하 전압이 109. 무부하가 109죠. 큰 값이죠. 그 다음에 100이죠. 그러면 100분의 9네요. 100분의 9이 9% 정도. 9% 정도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3번입니다. 그 다음에 62번 볼까요? 무부하 전압이 220, 전격이 211이에요. 이것도 똑같죠? 이런 식으로 넣으면 바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격이 아래 전격이 210이고 위에서 220 빼기 210이 되죠. 그러니까 210분의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기로 치면 나오죠. 그 다음에 63번 무부하 상태에서 119V 되는 분권 발전기의 전압 변동이 6%이다. 전부하는 얼마냐? 무부하가 119래요. 무부하가 큰 값이죠. 119예요.
그런데 전격은 얼마예요? 전격은 자, 일단은 무부하가 큰 값이니까 119보다 조금 낮은 값이라 하는 것을 찍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벌써 계산할 필요도 없네요. 왜냐하면은 전격은 무부하보다 좀 더 작은 값이야 하는데 다 값이 2, 3, 4 보면 다 답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1번이죠.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런데 혹시 계산한다면 이럴 수 있죠. 전압 변동률이 6%니까 100을 기준으로 6 정도가 낮은 값이란 거예요. 이해되는가요? 6%라니까 6 정도가 낮다. 그러면 대략 계산해서 112 근처가 나오겠네요. 자, 64번 속도 변동률은 얼마냐 그랬어요. 속도 변동률도 이런 전압 변동률하고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속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보겠어요. 이것하고 식이 똑같아요. 속도니까 n 분의 n 제로 마이너스 n 이렇게 똑같다. 자, 그럼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 보면은 무부하 속도가 1845래요. 1845. 전격은 1800이네요. 이렇게 되죠. 1800. 그러니까 1800분의 45가 되는 거죠. 1800분의 45. 그래서 45를 1800으로 나누면 값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65번 봐볼까요? 손실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효율은 효율 공식이에요. 효율 공식. 자, 효율 공식 어떻게 나왔어요?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죠. 그런데 발전기의 전손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식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이 식으로. 그래서 효율은 출력 플러스 손실,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죠. 출력인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해요? 출력이 10이네요. 출력이 10, 효율이 80%고 그러면은 여기가 효율이 0.8이 되는 거예요. 0.8. 효율은 0.8. 80%니까. 그 다음에 출력은 10이고. 손실은 뭔지 모르죠. 손실은 X값이네요. 그 다음에 이쪽은 또 10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것도 대충 또 찍을 수도 있습니다. 찍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데 정확히 계산은 이렇게 넘어가죠. 넘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0.8 곱하기 10이니까 8 플러스 0.8x가 되는 거죠. 는 10이 되겠네. 그러면 0.8x는 10 빼기 8이니까 2네요. 그러면 x는 2를 0.8로 나눈 값이 되죠. 그러니까 2보다 좀 더 큰 값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출력 공식이 좀 어렵게 됐는데, 자, 66번 봐보겠어요. 직류기의 손실 중에서 부하에 따라 현저하게 변한 손실은 뭐냐? 표류부하손이다. 표류부하손이다. 현저하게 변한 것을 표류부하손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부하가 변함에 따라, 손실값이, 교수님이 손실값을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조교님이 구하니까 이렇게 나와. 또 내가 구하니까 이렇게 나와. 그냥 값이 일정하지 않고 항상 구할 때마다 달라. 이렇게. 손실값이 막 표류하죠. 표류부하손이다. 그 다음에 67번 직류기의 효율이 최대로 되는 것은 뭐냐? 부하손이 무부하손과 같다. 부하손이 고정손이다. 3번이 맞습니다. 68번 A종 절연물의 온도 상승 한도는 얼마냐? A종 절연물은 최고 온도가 얼마일까요? 105도죠. 105도죠. 최고 온도가 105도인데 아까 상승 한도는 4자가 들어가서 40을 빼주라 했죠. 그러니까 6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직류기의 반환부하가 발표된 온도 시험이 적합하지 않은 건 직류기의 반환부하법이 있는데 그것은 브론델, 홉킨스, 카프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반환부하법.
반환 부화법. 브론델 홉킨스 카프. 그래서 브론델 홉킨스 카프인데 여러분들이 외울 때 BHK 치킨 이렇게 외워도 되겠네요. 브론델 홉킨스 카프다 이런 식으로 외워놓으면 되겠습니다. 온도시험법 중에 하나예요. 예, 온도시험법인데 온도시험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항법이 있고 실부화법이 있고 반환부화법이 있어요. 먼저 저항법, 실부화법, 반환부화법.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계장치의 온도를 올려서 얼마만큼 얘가 잘 버티는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항법은 원래 어떠죠? 자, 어떤 기계장치의 온도를 올리면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증가하죠. 이렇게 저항이 증가하죠. 이걸 이용해서 저항 상태를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법이에요. 실부화법은 실제로 부하를 걸어준다. 실제로. 이제 큰 기계 장치는 시험을 못 하겠죠. 작은 기계라면은 실제로 막 돌려가지고 얼마나 막 일을 많이 시키니까 열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열이 올라가는 것을 재겠다는 거죠. 반환부화법은 거기에 필요한 철선과 구리선만을 공급해가지고 그것을 알아내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환부화법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반환부화법이 가장 많이 나오고 반환부화법의 종류, 브론델, 호킨스, 가프 이런 것도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크 효율. 그러니까 69번면 브론델, 호킨스, 가프가 아닌 키크법이 잘못됐죠. 그 다음에 70번 볼까요? 토크 효율 측정법이 아닌 것은 프로니 브레이크법, 보조발전기, 전기동력계급 맞고 2번이 아니죠. 71번 직류전동기의 토크 효율 측정에 적당하지 않은 것은 2번 암플리다인이 아니죠. 자, 72번부터는 쭉 앞에 쪽의 문제인데 그래도 한번 쭉 풀어보게요. 자, 다음 중 자기저항이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일까 그랬어요. 자기저항이 큰 부분, 자, 발전기에서 이렇게 기계가 있어요. 얘는 그게 있고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렇게 기계장치가 있어요. 기계장치가 있는데, 자, 모든 이쪽에 자기저항이 다 작은데 여기 극 사이의 공간을 뭐라 했죠? 극 사이의 공간을 공극이라 했다. 극 사이의 공간이라고 빈 공간인데 이 부분이 자기저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알아놔야겠어요. 원래 자력선이 지나다닐 때 이 쇠 같은 데는 더 잘 지나다닌답니다. 그 다음에 73번 철심을 성충하는 이유는 뭐냐 그랬어요. 자, 철선에는 히스테리시선과 와류선이 있죠. 처리와 놀자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규소광판 4%죠. 4% 규소가를 넣어준 거죠. 그 다음에 와성이에요. 그래서 성층 철심을 해준다. 그래서 철심을 어떻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얇은 철심을 얇게 판으로 0.35mm 두께로 이렇게 다 해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기구를 딱 끌어보면은 이렇게 얇은 철판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층처럼 쌓듯이 이렇게 얇게 이렇게 해놨다. 그것은 뭔 이유죠? 이 와류선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와가 맴돌이 한다는 거예요.
맴돌이.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큰 쇠뭉치로 해놓으면 어찌게 된다? 전류가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막 빙빙 돌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만약에 여기 20차선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도로에 어쩌게 됐어? 막 고급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애들이 막 와 난리를 치겠죠? 고속도로에서. 그러죠? 10차선, 20차선 놔두면. 그러면은 다른 차들 지나가는데 방해도 될 때고 오히려 이런 데 손실이 일어난다. 이걸 뭘 한다? 와류손이라 한다. 맴돌이 손이라고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철심을 얇게 썰어버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 2차선 정도만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막 못 돌아다니겠죠. 여기로만 갈 수 있겠죠. 그죠? 차량들이 그러면서 쑥쑥 잘 지나가죠.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얇게 썰어놨다. 두께는 0.35mm. 우리 손톱 정도 두께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철심을 성층한 이유 73번 뭡니까? 와류선을 줄이려 한 것이다. 4번이 맞습니다. 74번 중권 발전기의 전개도에서 코일변이 1변에서 다음 몇 번으로 해결된가? 해설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1번에서 6번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8번으로 돼 있다. 자, 코일의 전개도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시험에는 어쩌다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16 이렇게 외워놓으면 되겠죠? 16살 이렇게 16 이렇게. 그 다음에 75번 직류발전기에서 균화판을 설치하는 목적이 뭔가? 이렇게 전기가 나오는데 전기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이렇게 막 갑자기서 불꽃이 벅벅벅 터지는 거예요. 알겠죠? 전압이 일정하게 안 나오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리를 나오는 쪽에 고리를 이렇게 걸어줬답니다. 이것을 뭐라 한다? 균합판이라 한다. 균합고리라 한다. 고리환자요. 고리환. 균합판. 균등하게 전압을 해준다. 이렇게 전압을 공평하게 해준다. 이제 그러니까 불꽃이 안 튀겠죠. 4번에 불꽃 방지예요. 76번 유기기전력 공식. 유기기전력 공식이네요. 자, 유기기전력 공식은 자, E는 60A분의 P존이다. 여기다 넣으라 이거죠. 여기다 넣으라. 자, 그럼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 보면은 극수가 6극이래요. 60이고. 파권이래요. 파권은 이 병렬 회로수가 2예요. 2. 파이, 초코파이 이렇게 외워야 한답니다. 여기가 병렬 회로수가 2다. 그 다음에 극수. 노스폴, 사우스폴 할 때 극이죠. 그래서 6극이에요. 그 다음에 도체수, 즉 전선수는 400이네요. 그 다음에 자속수는 0.01. 그 다음에 회전수 600.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0.01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60 이렇게 끊어지고 그러면 요거 10만 남죠. 그 다음에 3이 되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3, 4, 12에다가 10을 곱하니까 120이네요.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7번도 똑같이 파권 문제가 잘 나오죠. 원래 시험 문제가 파권이 잘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또 얘도 똑같이 넣어줘야겠죠. 자, 요거도 파권이니까 60 곱하기 2가 되고 극수가 얼마예요? 극수가 6극이라고. 도체수가 220. 그 다음에 자속이 0.01. 그 다음에 회전수는 1500. 알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기로 치면 답이 165가 됩니다. 자, 선생님, 방금 선생님이 왜 중권은 안 나온가요? 그렇게 말했어요. 중권은 나오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너무 쉬우니까요. 중권은 극수와 병렬 회로수가 같답니다.
극수와 병렬혈수가 같다. 그러면은 이 식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만약 시험 문제를 낸다. 난 기어코 중권을 내겠어. 그런다면 어떻게 된다면, 자, 극수와 병렬혈수가 같아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식은 어떻게 줄어드나요? 60분의 존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쉬워져 버렸죠? 중권은. 그렇죠. 3개만 넣으면 바로 되겠네요. 그래서 앞쪽만 숫자만 대충 계산해도 답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지 중권은 쉬워서 그런지 좀 안 나온 편입니다. 그 대신에 파권은 어렵지 않아요. 파권은 이 병렬혈수에다 2만 넣어주면 된다는 거. 자, 78번 보게요. 보극이 없는 직류발전기 운전 중에 중성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은 무부하시죠. 부하가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 봐볼까요? 자, 이렇게 도체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N극이 있고 이렇게 S극이 있죠.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자력선이 이렇게 잘 나가죠. 알겠죠? 그러면서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어쩔 때? 무부하 때. 부하가 없으니까 전기가 안 흐르는 거죠. 알겠죠? 부하가 있어야 전기가 흐르는데 부하가 없으면 여기 전기가 안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자력선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여기 자력선이 안 생겨버리니까 결국은 중성점 위치도 안 틀어지겠죠. 즉 무부하라는 것은 뭐다? 일을 하지 않는다. 전기가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79번 분권발전기에서 이렇게 전압이 점점 상승하게 된다. 이걸 뭐라 한다? 전압 확립이라 합니다. 전압 확립. 야, 이렇게 전압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전압이 올라가서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거. 제일 처음에는 어때요? 발전기를 제일 처음에 켰을 때는 발전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됐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켰을 때는 아주 조금밖에 안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전압도 한 5V 같이 작은 양이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조금 나오다가 조금 남아있는 잔류자기로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점점 전류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더 세지고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죠. 바로 그런 것을 뭐라 한다? 전압 확립이라 한다. 그 다음에 80번 직류발전기의 계좌방전저항과 관계없는 것은 계좌방전저항. 자, 이렇게 계좌가 있는데 여기에 너무 코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코일이 많이 당겨서 그것을 함부로 끓으면 어떻게 된가요? 이걸 함부로 이렇게 끓으면 자, 이렇게 스위치로 이렇게 함부로 딱 끓여버리면 뻥 터져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위험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비유를 들 수 있나요? 어떤 고속도로가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한 군데가 이렇게 턱 끌어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했어? 대형 사고가 일어나 버리죠. 대형 사고가. 그다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끓기 전에 여기에 우회도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우회도로. 자, 여기 공사 중이니까 이쪽 옆으로 가세요. 병렬로 이렇게 계좌 방전장을 달아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병렬로 달아줘야 한다. 병렬로 이렇게 계좌 방전장을 병렬로 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됐어요. 분권 계좌 건선과 직렬로 연결한다. 직렬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직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직렬로 한번 달아볼까요? 여기다 직렬로 달았어. 계좌 방전. 뭔 의미가 있나요? 끓으면 똑같이 사고 나는 건 마찬가지인데. 자, 81번 보게요. 역기전력을 구해보세요. 그랬어요. 역기전력은 바로 모타의 전력을 말한 거예요. 모타의 전력. 자, 여기에서 전압이 들어오고 있어요. 전압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눠져서 이쪽으로 전기자 저항이 있고 이쪽으로는 어때요? 이렇게 모타라고 역기전력이라 하죠. 모타를 돌리는 힘을
계좌 저항이 있어요. 이렇게 돼요. 네. 자, 여기 보면 단자 전압이 100V죠. 100V. 자, 엽기 전압이 얼마냐? 뻔하죠. 100보다 조금 작은 숫자가 되죠. 알겠죠? 선생님, 만약에 너무 값이 작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망한 거죠. 기계가 100V가 들어왔는데 지가 다 써버리고 실제 모터가 돌아가는 것은 20이나 30밖에 안 돌아가면 그 망한 모터죠. 그죠? 효율이 너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보다 조금 작은 값이 역기전력은 답입니다. 그러면 쭉 봐보세요. 1, 2, 3, 4. 1번 75 너무 작죠? 3번 110이래요. 125. 들어온 것이 100인데 어떻게 늘어날 수가 있나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이 2번이죠? 100보다 더 적은 값인, 조금 작은 값인 90이 맞죠?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걸 일일이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저항이 얼마예요? 저항. 저항이 0.1이에요. 0.25. 그 다음에 전류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V는 IR이니까 I 값을 구할 수 있는데, I 값이 없네요. 그런데 공식이 있습니다. P는 VI다. 자, 이 공식을 많이 써요. 기계에서는. P는 VI다. 그러면은 출력값과 이런 입력값과 이런 것을 전압을 가르쳐 주면은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I는 V분의 P죠. 그래서 I는 V분의 P입니다. 그래서 자, V가 얼마인가요? V가 단자 전압이 100이고 출력값이 5kW래요. 5000이래요. 이렇게 나오니까 나왔네. 이렇게 50A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50A가 여기를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오면은 50 곱하기 0.2는 얼마예요? 10V가 단자 전압 강화가 일어났네요. 10V가 단자 전압가 100에서 10이 빠지니까 9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2번 볼까요? 토크 공식. 토크는 얼마냐? 토크는 975 n분의 p라 했죠? 토크 공식은 975 n분의 p다. 이렇게 여기다 넣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기자 전류가 50일 때 속도가 1200이다 그랬어요. 토크는 얼마냐?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야죠. 975 속도가 얼마예요? 속도가 1200이래요. 1200. P 출력값. 근데 아까 P는 얼마라 했어요? VI라 했죠? VI. P는 VI라 했으니까 V 곱하기 I네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은 975에다가 1200분의 V는 얼마예요? V는 250이죠?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는 50.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자, 왜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 지금 이 출력하는 P 값은 여기에 있는 것인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알겠죠? 요것이 아니라. 알겠죠? 여기에는 지금 현재 얼마가 들어온다 했어요? 250이라 했어요. 여기는 250. 자, 250이에요. 그 다음에 전기자장은 0.04네요. 오음이고 전기자 전류는 5A래요. 5A. 자, 그러면 여기에 전압가가 얼마인가요? 얼마 안 되죠? 0.2V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250에서 조금밖에 전압 강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248로 해도 되고, 선생님 저는 귀찮아요. 어차피 여기서 얼마 소모 안 될 거잖아요. 그냥 곱해버려도 계산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어쩐다? 248이죠. 여기서 전압 강화가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I는 방금 얼마예요? 50A라 했죠. 50A. 그러니까 50 이렇게 계산하면은 답이 10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된다? 구태여 여기에 있는 전압을 일일이 자세히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은 대략 이보다 조금 작은 값이니까 그냥
귀찮으면은 찍어버려도 답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83번 분권 전동기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틀린 것은 분권 전동기. 분권 전동기 아까 토크 회전하는 힘은 전기자 전류에 비례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회전수에는 반비례한다 했습니다. 이게 분권 전동기 특징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전동기가 토크는 어쩐다? 이렇게 전기자 전류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자승에 비례한 것은 뭐였나요? 자승에 비례한 것은 직권 전동기였죠. 그래서 1번이 아니죠. 84번 또 볼까요? 84번에 직류 직권 전동기가 있다. 부하 전류가 40일 때 역기전력은 얼마인가 한번 해보겠어요. 이것도 계좌 저항이 0.05다. 이렇게. 헷갈리니까 주변을 지워버리고 자, 봐보겠어요. 200V. 자, 200V가 들어온대요. 200V가 들어오고. 자, 200V가 들어오면 일단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200보다 조금 낮은 값이다. 이렇게 하면 금방 돼버리죠. 근데 1, 2, 3, 4를 보니까,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못 찍게 돼 있네. 이거 기사 문제네요. 기사 문제. 기능사 문제는 원래 그냥 100, 194, 300 이런 식으로 쉽게 찍을 수 있게 돼야 하는데 기사 문제처럼 됐어요. 그러면 뭔 소리예요? 일일이 이걸 계산하라는 뜻이죠. 계좌 저항이 전기자 저항이 0.15ohm이죠. 0.15ohm이에요.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0.15ohm이고 여기에 200V라 했고 부하 전류가 40A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놀랍게도 직권 전동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선생님이 한 것은 분권 전동기죠. 분권 전동기예요. 분권 전동기인데 이렇게 직권 전동기는 이렇게 이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직권 전동기는 어쩐다? 큰 집이다 이렇게 말했죠. 큰 집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직권은 큰 집이기 때문에 전기자 저항이 0.15ohm, 계좌 저항이 0.05 이렇게 같이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해서 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0.15에다가 40을 곱해야 한다는 거죠. 0.15에다가 40을 곱하면 얼마 된가요? 4, 5, 20, 잠시만요. 대략 6 정도가 되네요. 6이. 그렇죠. 그러니까 6V 정도가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빠지는 거죠. 그래서 200에서 6이 빠지니까 194 맞습니다. 85번 봐볼게요. 85번에 분권 전동기를 기동할 때 어떻게 하냐? 분권 전동기 기동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분권 전동 기동은 자, 여기는 RF가 0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올린다 했어요. 그래서 RF가 0에서부터 올라간다. 1번 아니면 4번이야. 알겠지? 그런데 기동할 때는 계좌 저항기, 기동 저항기는 최대로 놓는답니다. 모든 전동기의 특징이에요. 전동기의 특징할 때 기동 저항은 최대로 놓는다. 자, 왜 그러냐면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비행기가 뜰 때도 비행기가 처음에 뜰 때도 엄청난 기름이 많이 들어가요. 알겠죠? 그리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놀이터에서 조카가 삼촌 나 밀어주세요. 그런다 생각해봐. 왔다 갔다 할 동안은 힘이 안 들죠? 그렇지만 제일 처음에 서 있을 때는 센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많은 전류가 들다 보니까 모터가 타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모터를 안 타게 해야 할까요? 저항을 크게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전류가 적게 흐를 테니까요. 그래서 그때 모터가 안 타도록 하는 것을 뭐라 한다? 기동저항이라 한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기동저항은 최대로 놓는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RF, 계좌저항은 0에서부터 천천히 올리죠. 자, 그 다음에 직류전동기의 속도에서 자속을 2배를 했다 그랬어요. 자속을 2배라면 회전수는 얼마냐 그랬어요.
속도제에서 여러분들이 E는 K파이 N이다. 그걸 외워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N은 속도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어때요? 이렇게 K파이 분의 2가 되겠죠. 이게 아래로 내려가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역기전력이니까 K파이 분의 V-IARA다. 그렇죠? 들어오는 전압에서 전기자저항 쪽에 단자전압 강을 빼줘야 실제 모터가 돌아가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속, 뼈쪽 자속을 어때요? 뼈쪽 자속을 2배로 높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징기스칸이나 기병부대들이 막 싸울 때 길가에다가 뾰족뾰족한 자석을 뿌려줬다. 그러면 기병들이 쓰러져 버리죠. 말들이. 그래서 자속을 2배로 높이면 속도는 2분의 1로 떨어져 버린답니다. 그 다음에 전동기의 귀약 효율은 얼마냐? 87번 나와 있죠. 원래 효율식은 어쩐다 했어요. 효율식은 입력분의 출력인데 전동기는 뭘로만 한다? 입력으로만 쓴다. 입력으로만 이렇게 써줘야 한다. 알겠죠? 이렇게 입력으로만 써줘야 한다. 자, 그러면 입력은 입력 그대로 맞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주냐면 출력값을 나타낼 때는 들어온 돈에서 어때요? 손실을 빼주면 출력하고 같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88번 볼까요? 20kW 분권 발전기의 효율이 얼마냐 그랬어요. 효율. 그러면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죠? 입력분의 출력이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어때요? 대략 보니까 20kW분의 20분의 손실이 1이요. 그러면은 손실 1이라는 것은 나가는 것은 19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20에서 19죠. 그러니까 약 5% 정도죠. 그러니까 대략 찍은다면은 3번이 맞겠네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 완벽하게 풀고 싶어요. 그러면은 발전기 효율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아까 발전기 효율은 출력값으로 다 표현한다 했죠? 발전기 효율은 출력값으로 다 표현하는데 출력과 출력은 같고 출력하고 손실을 어떻게 해줘야 입력하고 똑같나요? 출력하고 손실을 더해준다면은 입력하고 같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죠.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는 20이고 여기는 20 플러스 1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기로 치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냥 눈치상 20분의 1이야. 손실이 20분의 1이야. 그럼 대략 5% 정도 손실이네. 그렇게 찍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귀찮으니까. 자, 89번. 부하에 따라 손실이 변하는 걸 뭐라 하냐? 구리손이라. 구리손, 동손, 구리동자잖아요. 부하의 전류에 부하 전류를 전기를 쓰면서 손실이 발생한다. 구리손. 그 다음에 20번.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한 것은 타여자 발전기죠. 타여자 발전기는 어때요? 따로 이렇게 돼 있다면은 자, 이렇게 따로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류자기 필요 없어요. 그냥 원래 여기서 파워 100으로 바로 나와버려요. 키자마자. 잔류자기 필요 없어요. 타여자는 따로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91번 중권인 경우는 어쩐다 했어요? 극수와 백열내력수가 같다. 3번이 맞습니다. 92번 동기 서버모터의 효율이 아주 좋고 50개의 톱니가 돼가지고 규정된 각도로 움직인다. 스태핑 모터라 그래요. 스태핑 모터. 이런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자판기 같은 데 있죠? 자판기 같은 데 이렇게 기계가 자판기 뚜껑을 딱 열어보면 그 안에 커피가 있고 설탕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안에 이렇게 작은 통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돌아가게 돼 있고 여기 돌아가는 양만큼 어때요?
돌아가는 양만큼 여기에 커피가 나오고 또 예를 들어 설탕도 나오는 거죠. 돌아가는 회전하는 양만큼. 그래서 손님이 예를 들어 선생님 설탕이 너무 적은가 맛이 없어요. 그러면 딱 뚜껑 열고 거기 설탕통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그 눌러주는 거죠. 3에서 예를 들어 5로 눌러주면은 어떻게 해요? 3번 돌았던 것이 5번 도는 거죠. 둘둘둘둘 돌면 더 많은 설탕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더 다디단 커피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쓴다. 스태핑 모터. 그 다음에 56번 볼까요? 직류속도 제어 중에서 광범위한 속도가 제어하고 운전효율이 가장 좋다. 전압 제어를 말한 거죠. 전압 제어. 가장 속도가 좋다. 50점 플라이힐 일그러 방식이죠. 이렇게 일그러지니까 일그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플라이를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52번 직류전등계 정기적인 제동법이 아닌 것은 선생님이 발전, 회생, 역상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 중에 아닌 것은 2번이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러면은 93번이죠. 93번. 93번으로 다시 보겠어요. 93번 전기자 반작용 방지를 위한 보상권선의 전류 방향은 어쩌나 했어요? 전류 방향과 반대 방향을 해줘야 합니다. 반대 방향을 해줘야겠어요.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줄게요. 여기 N극이 있어요. 여기 S극이 있어요. 이렇게 자력선이 이렇게 꾸준히 잘 나오는데, 잘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회전하니까, 기계가 회전하면서 여기 도선에 전기가 흐르죠. 그래서 가 있다면은 칠판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이라면은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에서 이렇게 자력선이 발생해서 이렇게 방향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반대 방향으로 자력선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일정하게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된다? 이것이 뒤섞여 가지고 이렇게 찌그러져 버립니다. 이렇게 찌그러져 버립니다. 자력선이. 자, 이렇게 찌그러져 버린다. 이것을 뭐라 한다고? 전기자 반작용이라 한다. 그래서 선배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 고통받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중성축도 찌그러져 버리잖아요. 이쪽으로 변경이 돼버리니까. 그런데 어떤 선배 한 사람이 기막힌 아이디어를 발견했어요. 자, 여기 있죠? 바로 여기 반대 방향에. 여기 정확히 반대 방향 쪽에 여기는 들어가는 전류인데 나오는 전류. 들어가는 전류인데 나오는 전류. 들어가는데 나오는 전류. 들어가는데 나오는 전류. 들어가는데 나오는 전류.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자력선이 반대로 이렇게 돌겠죠? 얘는 이렇게. 그래서 상쇄되는 거예요. 상쇄되는 거예요. 반대 방향의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이렇게 전기자 반작용을 해주면 이걸 뭐라 한다? 보상권선이라 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4번 급정지에 가장 좋은 것은 뭐다? 역전제동이다, 역상제동이다, 플러깅이다. 2번이 맞습니다. 95번 발전기를 최초로 기동할 때 어떻게 하냐? 계좌저항은요. 계좌저항은 아까쯤에 뭐라 했죠? 선생님이 RF 계좌저항을 0에서부터 레바가 천천히 올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전동기는 최소고 발전기는 반대 방향이니까 최대가 되겠습니다. 96번 전압제에 의한 속도 제어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전압제어 방식에 레너드 방식, 일그너 방식, 또 직백렬 방식인데 회생 제어는 아니에요. 이것은 속도 제어가 아니라 회생 제동이에요. 제동은 브레이크를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97번 자동 제어 장치의 특수 전기기로 사용된 것은 뭐다? 스태핑 모터다. 스태핑 모터. 그 커피 돌아가는 거.
그래서 해설에도 보면은 입력한 펄스 신호에 따라 일정한 각도로 회전하며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죠. 98번 급전선의 전압 강화 보상용으로 사용한 것이 뭐냐 그랬어요. 그래서 보상해 준다. 전압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상해 주는 거죠. 이렇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기 좋게 과복공기니까 과하게 보상해 줬다 이렇게 외워도 되겠네요. 과복공기니까 과하게 보상해 줬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너무 과하게 보상해 줬어 이렇게 외워야 되죠. 자, 그 다음에 99번 볼까요? 어떻게 하냐? 직류 복권을 분권으로 하려면 선생님이 그게 외우라고 말해줬는데 분계직타예요. 분계직타. 분계직타로 외우자. 분권은 개방하고 직권은 단락한다 이거죠. 알겠죠? 분권은 개방해주고 직권은 단락해주자. 그 다음에 100번 직류 전동기를 기동할 때 타버린다 했죠, 전류가. 그래서 그때 쓰인 것을 기동저항기 또 기동기 4번이라 합니다. 101번 정속도 및 가변속도 제어가 되는 것을 뭐라 하냐? 분권기라 하죠. 자, 볼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직가분차죠. 직가분차. 그래서 자, 분권전동기는 어쩐다? 분권전동기는 타이어잖아. 분권전동기는 일정한 속도다. 속도가 일정하다. 어떤 부하 전류에서 일정하다 해서 정속도 전동기라 한답니다. 그 다음에 102번 뭘까요? 분권전동기의 속도 특성 그래프죠. 일정한 것이 B죠. 그 다음에 103번 직권전동기의 속도 특성. 직권은 어쩐다 했어요. 이렇게 세게 된다 했죠. 그러니까 가장 센 것은 C네요. 104번 고속 엘리베이터 전압제어법으로 아변기 고속 엘리베이터 되는 것은 워드레어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 아기사자 레오가 타고 있다. 그렇게 알아 했죠. 자, 105번 보면은 또 유기기전력 공식 나와 있죠. 뭐라 했어요? E는 K 파이 N 외우라 했죠. 자꾸 쓰이잖아요. 그래서 파이 N 1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6번 직류 복권 발전기의 직권계 작은선은 어디에 설치자 있나? 이것은 분권계 작은선과 사이좋게 같은 저심에 해놨습니다. 107번 분권계 자장이 25ohm일 때 전기자 전류는 얼마냐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은 한번 봐볼까요? 자, 발전기라 했죠? 발전기. 출력이 50kW래요. 출력이 50kW. 그러면 P는 50kW죠.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이 250V래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P는 VI다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P는 VI다. 이 공식을 알아놓는다면, 그러면 I는 V분의 P니까, 어떻게 된가요? V분의 P니까, 250분의 50 kW 곱하기 1000. 그러니까 나누면 25, 2가 되고 0을 빼면 200A네요. 여기 얼마가 흐른다 그러니까 200A가 흐른다. 200A가 흐른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쪽이 25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전기자 전류는 얼마냐 그랬어요. 전기자 전류는 자, 여기에 200A가 흐른다 했으니까 자, 여기에 200A가 흐른다 했으니까
여기 있는 전류는 얼마일까요? 여기 있는 전류는 여기서 대부분 나와서 어디로 온다 했죠? 여기로 다 온다 했죠? 그러니까 200보다 조금 더 많은 값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어때요? 여기서 조금 옆으로 가잖아요.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일부는 조금 가니까. 그래서 200보다 조금 더 큰 값이다. 그렇게 눈치를 채면 되겠어요. 그래서 200보다 좀 더 큰 값 2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108번 볼까요? 전동기의 최저 절량값은 얼마냐 그랬는데 저항값은 1번이죠. 최대 저항은 1000 플러스 출력분해 전격 전압이죠. 전격 전압. 전격 전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 천출, 전압. 전압 밑에 천출 아들이 있다. 이것은 옛날에 홍길동전에 나온 내용이죠. 아버지가 위에 있고 천출인 아들이 아래에 있는 모습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홍길동전 보면은 천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항, 최대 절연 저항 대충 외우면 되겠어요. 알겠죠? 단상 밑에 천출 아들이 있다. 자, 고생했습니다. 자, 너무 어려운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60점만 맞으면 되니까 쉬운 거 위주로 하세요. 고생했습니다.